자, 시작하죠. 자, 12번 질문은 기본적인 얘기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찌는 음식 먹는 게 몸은 오히려 건강해지는 법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진화 속도가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가 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떤지 한번 볼게요. Deep fried foods. 엄청 그러니까 빡세게 튀겨진 음식들은 더 맛있죠. 저도 튀김 참 좋아하는데, 블렌드는 그냥 무난한, 맹맹한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23쪽 피시면 돼요. 그래서 맹맹한 음식보다 조금 튀겨져가지고 이렇게 느끼한 음식들이 더 맛있다고 느껴지고, 애들과 어른들은 develop a taste는 여기서 develop 무슨 뜻인지 아니? develop은 이렇게 조그만 게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고 구체화되는, 정교화되는 걸 develop이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선 발전시키다 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럴 때는요, 맛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인 몇 잔 먹더니 지연이가 와인에 맛들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는 게 보통 우리가 디벨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도입부를 보면은 어, 기름진 음식을 인간은 더 선호한다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3번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볼게요. 그래서 fatty foods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방이 많은 음식은 cause the brain to release oxytocin.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용어들을 활용해서 좀 더 실증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가 옥시토신이라는 거를 분비하게 하는데 그게 아주 강력한 호르몬이랍니다. With a calming anti-stress, 스트레스를 조금 예방하고 뭔가 좀 차분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영향력을 지닌 강력한 호르몬이래요. 그래서 얘가 뭔가 아드레날린과는 정반대인데 어, 이게 혈류로 쭉 들어가면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해주니까 이 용어는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이다 라는 별명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많이 먹도록 어쩌면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걸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름진 음식은 인간이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름진 음식은 섭취를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되고 뭔가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선천적으로 내지는 본능적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편안함, 즉 우리가 생존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나? 지안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라 했지? 없어? 시은이 좋아하는 음식 있어? 치킨? 저 튀긴 거 딱 나오네, 그지?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땡기는 게 곱창에 소주. 좀 신라면 치킨에 맥주. 자꾸 술 얘기하네. 자,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땡기는데, 근데 그런 거 먹으면 좀 기분이 좋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야식을 시키면, 나 이번 주 내내 아팠잖아, 지현아. 내가 현충일부터 계속 아팠거든요, 지금. 몸살기가 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데, 아, 야식을 끊었더니 세상에 오늘 몸무게 쟀더니 2.7kg 빠졌더라. 역시 야식을 끊어야 돼. 맨날 야식 먹어가지고. 근데 이게 강사들 보면 되게 극단적이다. 마른 사람이랑 뚱뚱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 학원 다니다 보면. 의외로 체중 좀 많으신 분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 10시에, 그러니까 남들 다 저녁 먹을 때 우리 일하잖아. 그러니까 6시부터 10시까지 계속 일하면 이게 또 하루 필요 말하는 직업이니까 이게 칼로리 소모가 심해. 그러니까 10시가 되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 아무리 5시에 밥을 먹어도 10시 배고파.
몇 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또 뭐 먹겠어. 또 끝났으니까. 선생님께 3, 4, 5 곱창집 가는 거지. 네,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비춥니다.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자, for thousands of years. 자, 근데 옛날로 돌아가 보자고요. 역사적 분석. 그러니까 어쩌면 이걸 과학적으로 실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으로 돌아가면요. 음식이 당연히 부족했겠죠. 음식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부정적이죠. The food along with salt, carbs, and fat was hard to get, and the more you got, the better.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겠지. 왜? 애초에 없으니까. 그래서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두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ll of these things are necessary nutrients in the human diet. 인간의 식단에서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their availability was limited. 얘네의 접근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게 scarce랑 같은 뜻이죠. 계속 흐름 똑같이 유지되고요. You could never get too much. 그래서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people also had to hunt down animals or gather plants.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연필로 쭉 필기를 하고 있지만 옛날에 수렵 채집인들은 창 던져서 맘모스 잡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로리 소모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음식도 부족해 죽겠는데 태우는 칼로리의 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먼 옛날에 인류는 두 가지 환경적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환경적 문제점이라 하면 첫째, 식량이 매우 부족했었죠. 그리고 다시 신체 활동의 강도가 매우 높았죠. 그래서 원시시대 묘사할 때 뚱뚱한 사람 묘사하는 그림 본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을걸요? 다 막 체격 울락불락하고 다 마르고 그러잖아. 그런 스테레오타입 떠오르지 않아? 뚱뚱한 원시인 별로 안 그려지지 않아요? 그지? 그렇게 묘사한 적이 없어, 미디어는. 애초에 그럴 수가 없지. 먹을 건 모자란데 해야 될 거는 많고, 그죠? 그러니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인간은 진화했겠죠. 식량이 매우 부족하고 해야 될 건 많으니 그러면 먹자마자 다 저장해야겠다. 그래서 저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지방이죠. 그래서 8번 It's different these days. 자, 이제 오늘날로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문제는 계속 이어지는 거지. 9번에 We have food at every turn. 우리는 음식이 어딜 가나 있다. 그죠? 내가 배고프면 지금 당장 내려가서 고봉민 김밥 가서 김밥 한 줄 사 먹으면 돼요. 간단하죠? But 근데 이제 문제는 10번이죠. 10번이 제일 중요하지, 이 질문에서. 하지만 that ingrain이 안에다가 새겨 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새겨진 caveman, 동굴 사람의 mentality. 그러니까 원시인의 정신이 여전히 새겨져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해? Says that we can't ever get too much to eat. 좀 있으면 우리 먹을 거 없을 수 있으니까 많이 먹어놔야 돼. 라고 뇌가 신호를 계속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먹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옛날에 원시시대 때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인데 지금은 축복받은 인간이 그거죠. 쯔양 같은 친구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 얘는 옛날 같았으면 애진작에 죽었던 원시 부족이었는데 어떻게 또 살아남아서 지금 축복받은 유전자가 됐죠. 근데 걔는 진짜 진심 부럽더라. 걔는 좀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 여기서 흐름이 바뀌죠. 하지만 오늘날의 이러한 환경적 문제점이
극복되었지만 인간의 신체는 이에 맞춰 적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깊이 새겨진, 지문의 해석 번역 통일할까? 뭐라고 써있지? 원시인 정신이라 써있네. 깊이 새겨진 원시인 정신이라고 이 지문은 일컫고 있죠. 그럼 저라면 이거 네모 1, caveman mentality 당연히 뭐 하고 싶겠어요? 의미 물어보겠죠. 그래서 유반이어 잡은 거 다 하셔야 돼요. 저걸로 분명히 치환해서 바꿔서 문제 낼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의 핵심이 있죠. So craving for unhealthy food.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음식에 대한 열망은 어쩌면 신체가 건강해지려고 발악하는 거일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생각했을 때 현대인이 생각하는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현대인이 생각하는 불량식품을 축약할게. 불량식품은 의 갈망은 신체가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자, 신체가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다라는 건 마찬가지로 뭐예요? 오늘날의 인간의 신체가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1만 년 전 인류랑 똑같은 몸뚱아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만 년에 불과 이렇게 산업화돼 갖고 이렇게 세상이 말도 안 되게 변한 건 꼴랑 200년인데, 만 년 중에. 근데 문제는 인류의 역사가 지구의 역사에서도 거의 먼지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이 11번 문장 있죠? 이 11번 문장도 의미를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모 2도 의미 추론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그래서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요 두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부분을 축약해서 얘기를 하면 세상은 변했으나 인간의 신체는 그대로다라고 기억하시면 아마 문제 틀리지 않고 맞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충분히 맞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잡아드린 유반이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다 되신 분은 앞으로 와서 지문 정리로 돌아오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12번까지가 그나마 좀 어려웠고요. 13번부터는 겁나 쉬워집니다, 갑자기. 사실 다른 학교로 치면 13번 같은 지문들만 나오는데 너네 학교는 수능이랑 어려운 지문들을 막 섞으시니까 중간에 막 이런 지문 보면 선녀 같아. 됐죠? 자, 이제 하나 지워도 돼요? 네, 12번 지문 정리할게요. 이건 저는 중심 내용 물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나마 낼 거면 단어 정도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어중이 떠중이 다 잡으면 너네 공부할 때 힘드니까 대이랑 의미만 잡을게요. 그러니까 요거 중심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환경은 변했으나 인간의 신체는 그대로여서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잡아볼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당뇨병, 고혈압 이런 성인병들의 대부분은 어쩌면 환경은 변했으나
인간은 그대로여서 약이 되는 현상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하신 분은 26쪽 피시면 돼요. 혹시 밀가루 소화 못 시키는 사람 없어요? 밀가루 먹으면 소화 돼? 아, 젊어서 그런가? 아, 난 라면 먹으면 속, 속 쓰려. 그렇다고 라면을 안 먹을 순 없고. 환경은 변했으나 인간의 신체는 그대로여서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하시고 다 되셨으면 26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26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12번까지 오면서 13번 질문처럼 이렇게 어이없고 짧은 거 처음 보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가 쉽다라는 거예요. 지문이 좀 단조로워요. 그래서 그나마 내가 그래, 이 정도는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나마 두 개 잡았는데요. busy는 이제 정신없다, 너무 바쁘다잖아. 그래서 거의 preoccupied랑 absorbed, 뭔가에 열중해가지고 몰두해서 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고요. 근데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나 다른 지문에서 통용될 가능성이 높은 좀 범사용적 유의어라서 좀 잡아드렸고요. A2는 좀 중요하긴 해요. deny는 반박하다라는 뜻이라서 contradict, 특히 negate가 무효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egate랑 refute, reject는 단어장에서 좀 본 적 있으실 텐데 negate 정도는 체크해서 외워주세요. 여러분 선생님께서 유의어로 출제할 가능성이 뭐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나름 고급 어휘 가끔 들고 오실 때 있어서 그래서 혹시 몰라 잡아드렸으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법도 중요성, 사실상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10초짜리인데요. They had to memorize가 타동사잖아요. 목적어가 없네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행사는 numbers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they were offered the choice. 자, offer 같은 경우는 주어가 제공한다. 간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동으로 돌리면 IO가 제공을 받는다 라고 하고 바로 뒤에 DO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사형식,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형식 문장이라는 애는 수동으로 돌렸을 때 내가 뒤에 목적어 없다고 하잖아요. 얘는 있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뒤에 직접 목적어가 온 경우다. 그래서 offer의 수동태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B3는 no는 타동사니 목적어죠. 그러니까 접속사 자리고요. 그 다음에 B4, if the reflective brain is busy figuring. 자,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고 할 때는요. be busy 플러스 여기 ing, 즉 동명사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figuring something out이라고 여기 동명사 쓰인 거 보이죠? 여기서는 문법에 그나마 조금 포인트가 있는 게 B4에서 저기 figuring 동명사 써야 된다는 거 정도 빼면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만 체크하고 공부하셔도 사실 무방할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주관식이 없기 때문에 중요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이 없어서 문장 독해도 딱히 찝을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논리 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제 니네 수업할 때 니네 수업은 한 50분 하고 세왕고 민서 수업은 한 30분 하니까 뭔가 죄의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3번 질문 벌써 여기까지 오는데 3분 걸렸나? 그러니까 세왕고는 좀 이런 질문이 많아. 근데 너네는 막 앞에 막 괴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었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자, 이제 다음 주면 4주 차거든요. 또 2주 남았어요. 좀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딱 니네 지금 시험 기간이 좀 이쁜 게 6월이 끝나면 기말고사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잔소리 한 번만 더 하면요. 7월 1일부로 2학년도 끝났다 보시면 돼요. 3학년 1학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7월 1일부터요. 자, 볼게요.
자, at the University of Iowa, students were briefly shown numbers that they had to memorize. 자, 아이오와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외워야 할 숫자를 보여줬는데 they were offered, 그리고 제안받았대요. The choice of either a fruit salad or a chocolate cake. 자, 과일 샐러드랑 초콜릿 케이크 중에 외워야 할 숫자를 보여준 다음에 뭐 드실래요? 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 실험 제시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숫자랑 그다음 보상책 제시하는 내용이잖아요. 숫자를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드실래요 하고 보상책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사이의 인과관계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내용은 그냥 간략하게 생략할게요. 3번부터가 중요하니까. When the number the students memorized was 7 digits. digits는 숫자란 뜻이에요. 너네 저기 뭐지? 남자나 여자가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가서 혹시 연락처 좀 알려주실래요? 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Give me your digits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숫자 알려달라 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digits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외워야 될 숫자가 7자릿수래요. 그럼 63%가 케이크를 골랐고요. When the number they were asked to remember had just 2 digits. 근데 자기가 외워야 할 숫자가 고작 2자릿수라면 59%가 과일 샐러드를 선택했대요. 자, 그러면 숫자 보상책 제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실험 내용은 어떻냐면 자, 자릿수가 높으면, 즉 크면 보상책으로 케이크를 선택했고 자릿수가 낮으면 대부분 절반 이상이 샐러드를 선택했죠. 그러면 이러한 차이가, 즉 자릿수에 따라서 선택한 보상책이 달라지는 거에 있어서 왜 그런지 원인만 찾으면 이제 우린 끝난 거네. 자, 5번에서부터 이제 슬슬 생각보다 과학적으로 그걸 설명합니다. Our reflective brains know that the fruit salad is better for our health. 그래서 우리의 reflect는 무슨 뜻이에요? reflect. 이거는 숙고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계속 돌아보는 걸 reflect라고 하고 거기 보시면 reflex는 이건 반사죠, 반사. 그러니까 반사신경 할 때 그 반사예요. 반사. 그래서 우리의 숙고하는 뇌는 과일 샐러드가 건강하다는 걸 알지만 reflexive brain, 뭔가 반사적인 뇌는 desire, 욕구를 표출한대. 부드럽고 fattening한 초콜릿 케이크를 살찌게 하는 저 초콜릿 케이크를 더 좋아한대요. 자, 인간의 뇌를 두 부분으로 쪼갠 거죠. 첫째, 숙고하는 뇌. 두 번째, 반사적인 뇌. 그래서 숙고하는 뇌는 좀 더 어떤 느낌이에요? 이성적 판단을 주관하는 것 같고, 반사적인 뇌는 뭔가 감정, 충동적 판단이죠. 그럼 서로 대립되겠네요. 숙고와 반사적인 뇌는 서로 대립관계겠죠. 이 대립관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5번에서 각자의 속성을 이렇게 추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뇌는 rational이라고 하면 되고 감정적인은 이제 emotional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까지 같이 잡아두세요.
자, on the other hand라고 하는 거 보니까 6번과 7번은 서로 대립관계겠죠? 자, 서로 어떤 의의가 나오는지 볼게요. 만약에 reflective, 숙고하는 뇌가 이해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숙고하는 뇌가 좀 더 많이 쓰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7자리 숫자를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impulse, 충동이 좀 더 쉽게 이길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막 지나치게 열심히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무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두 자리 숫자만 쭉 기억하면 돼. 그러면 reflective, 숙고하는 뇌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튕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감정적인 충동을 튕겨내고, 반사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측면을 튕겨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1번. 그래서 어, 뭐라고 할까? 7자리 숫자를 무언가를 기억을 하려면 당연히 뭐가 발동돼야 돼요? reflective, 숙고하는 뇌가 발동해야 돼요. 숙고하는 뇌가 작동하게 돼버리니, 그러니 7글자 외우는 데 초점을 맞춰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가 이기기 쉽다? 충동이 쉽게 이기기 쉽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숙고하는 뇌가 작동하게 되니까 반사적인 뇌가 뇌 쪽에 있는 측면에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건 뇌 사용을 늘린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반대로 두 번째는 뇌를 사용하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여기서는 덜 작동하니까, 그래서 충동적인 신호를 차단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차이는 뭐에 따라 발생한 거예요? 뇌 자체에서 숙고하는 뇌 부분을 얼마나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반사적인 건 충동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이제 숙고하는 뇌가 쳐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인 선택을 하겠죠. 근데 이성적인 선택을 하기 앞서 내가 뭔가 이성적인 행위를 계속 하고 있으면 뇌의 용량이 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동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면 단 거 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그러겠네. 공부 열심히 하면 그래서 단 거 땡기나 보네. 됐죠? 자, 다 하신 분은 저기 정리하러 오세요. 됐어요? 자, 이렇게 실험 나오면 제일 내기 좋은 게 40번 문제인데, 지금 한 줄 요약이요. 애초에 한 줄 요약으로 출제됐었던 적이 있죠.
자, 요거는 일단은 저희 주제부터 잡으면 충동성 조절은 뇌의 이성적 판단의 수준에 좌우된다. 자, 충동성을 조절을 하려면 그만큼 뇌가 이성적 판단을 다른 곳에 쓰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성적 판단의 빈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지연아, 이성적 판단의 빈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충동에 취약해져, 강해져. 강해지겠죠. 이성적 판단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그 충동을 쳐내버릴 부분까지 다 끌어다 쓴다는 거니까 이성적 판단의 빈도가 높아지면 충동에 취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가 딱 명확하면 사실 요약 문제 내기 진짜 딱 제 안성맞춤인데, 그래서 요거는 보통 요약 문제로 나오면 서술형으로 나오거든요. 요약 문제성으로. 근데 우린 지금 서술형이 안 나오는 상태니까 저는 중심 내용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휘로 헷갈리게 ABC 박스형으로 낼 수 있으니까 저 두 개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32쪽 오시면 돼요. 제가 14번을 까먹었네요. 제 14번이 거의 끝판왕입니다. 14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14번 작년 수능 빈칸 문제였는데요. 자, 요것도 끝나면 또 그 다음 쉬워지니까 한번 버텨봅시다. 자, 14번 문제는 그냥 어렵게 나온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공부 좀 딥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예를 들면 혹시 연예인들 뉴스 혹시 자주 보는 사람 있어요? 근데 너네 스테레오타입으로 좀 알고 있지 않아? 뭔가 정치부, 시사부 쪽 기자의 그 무게감이랑 연예부 기자의 무게감 좀 다르다는 거 어느 정도 편견으로 갖고 있죠. 좀 연예 쪽 기자들은 좀 뭐 디스패치처럼 뭐 가심 모으는 데만 혈안이고 뭔가 좀 전달하는 정보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인 경우가 많잖아. 그런 거 느낀 적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보시면 돼. 그래서 돈벌이는 되겠지. 디스패치로 벌어들인 돈이 뭐 한두 푼이겠어? 거기서 연예인 몰래 서로 사귀는 거 사진 하나 딱 찍으면 대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지위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푸대접 받는 게 사실이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걸 그대로 스포츠로 갖고 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질문은 그런 내용인데요. 컨설트가 뭐예요? 컨설트가 너네 그 컨설팅 할 때 그 컨설트야. 그래서 컨설트 같은 경우는 찾아보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트와 다른 뜻으로 바꾸면 뭐 seek나 search for 같은 단어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컨설트 자체의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컨설트는 간단하게 유효로 좀 바꿔봤고요.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A2, A3, A4, A5 이거 네 개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휘가 좀 중요해요.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즈블은 모든 기자들 다 줄 세워놓으면 스포츠 쪽 기자들이 제일 눈에 띈다라는 거야. 왜? A3 얘네 건 돈이 되거든. 그래서 다른 부서의 기자들의 부러움, 시샘을 좀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2에 눈에 띈다라는 건 뭐 이건 좀 다 보셨던 단어일 테니까, 특히 이제 A3 스포츠 저널리즘은 돈이 좀 돼요. 수익성이 좀 좋아서 profitable, fruitful, 특히 commercial 이런 단어들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냐면 A4, A5는 A2, A3랑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니까 평가가 양극을 달린다는 거야. A2, A3랑 A4, A5는 서로 대립되죠. 그래서 저는 이 대립성을 구축해서 저라면 서술형 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서술형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어휘 문제로 정말 제격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딱 잡았는데 5개가 딱 맞아 떨어지죠? 5개로. 그래서 저는 이거 어휘 출제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좀 세심하게 잡았는데, 그래서 A4, A5에 있는 단어들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32쪽에 있는 단어들은 다 무게감 있게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휘 출제가 가장 유력합니다. 14지문 중에서. 지금까지 본 지문 중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며, 자, 문법은 그냥
이런 것만 좀 볼게요. seek after가 무슨 뜻일까? seek은 추구하다잖아요. 그래서 seek after, 지금 33초 넘어온 거예요, 문법. 네, B1 하고 있어요. 자, seek after, seek는요, 찾다잖아요. after는 뒤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자, 여자, 아이돌 애들 쭉 갈 때 뒤에서 따라다니는 팬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 뒤에서 계속 꽁지 잡고 막 따라가는 거. 이게 seek after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수동태로 썼을 땐 seek의 과거 분사형이 sought인데 뒤에 여기 after 있죠? 얘도 같이 따라가야 돼. 왜냐면 구동사야. 뭐뭐를 추구하다라고 할 때는 seek afte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eek after라는 뜻으로 쓰인 거니까 반드시 수동태를 만들 때는 이렇게 after도 같이 갖고 가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문장이 조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the ruminations of the elite class of celebrated sports journalists are much sought after라고 해서 동사는 사실 여기 나왔어요. 동사는 여기 나왔는데 by the major newspapers 하고 여기 콤마 끊기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 B2는 거기 써 있지만 이거 뭐예요? 분사구문이에요. 그리고 분사구문이 맨 뒤에 쓰이면 결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골 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being the envy of colleagues in other disciplines of journalism. 그래서 저기 언론의 다른 분야에 있는 동료들의 시샘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앞에예요. 자 시은아 이 their lucrative contracts 얘는 뭘까? 얘는 뭘까요? 분사구문인 건 알겠는데 시은아 준동사 뭐 필요하다 했죠? 동사 뭐 필요해? 그건 타동사 주어 그럼 준동사는 의미상의 주어 알겠죠? 그래서 이거 의미상의 주어예요. 왜? 여기에 있는 주절의 ruminations, 그러니까 주절에 있는 이 ruminations랑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사구문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문법상으로 좀 중요해요. 가만 보니 이거 문법으로 출제될 수도 있긴 하네. 좀 무게감이 있긴 하네요. 특히 여기. 그지? 나머지가 너무 쉬워갖고 that corresponds 하고 하니까 이거 주격이죠. 그리고 B-4-1 that sport with the old saying that 이 that은요 앞에 있는 이 saying의 동격 접속사 that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ports is the toy 그러니까 주어랑 보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 that입니다. 그래서 readily to hand 그리고 여기 좀 보면 이거 좀 세밀하게 하나씩 봐야겠다. 이거 잠깐 저랑 같이 봐요. 이거 좀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기서도 여기 해석이 좀 어려울 텐데 보시면 yet 하지만 sports journalists는 do not have a standing 입지를 갖고 있지 않는다. 그들의 profession 직업 내에서 그러니까 입지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That 근데 그 입지가 corresponds to the size of their readerships or of their pay packets 이거는 신문 그 유료 구독 그러니까 신문 유료 구독이나 아니면 구독자 숫자 크기에서 상응해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비해서 그닥 그렇게 입지가 좋은 편은 아니래. 자, 여기까지 해석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야. 자, 콤마하고 친절히 끊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with가 전치사잖아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와야 되죠. 그래서 with the old saying 옛날 속담에 따르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클리셰 상투적인 문구가 됐다. 클리셰는 이제 너무 지겨운 상투적 문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래 쓰인 오랜된 속담이 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스포츠는 뭔가 뉴스 미디어에서 장난감 부서야. 그러니까 애들 장난감 정도나 되는 부서지 그렇게 중요한 데가 아니야. 공놀이나 하는 거 그냥 좀 가서 취재하는 거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게 still readily 그러니까 이거 좀 보면
이 동격 접속사 대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still readily to hand 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여전히 손쉽게 to hand, 건네진다, 건네다라는 뜻이야. 투부정사가 지금 뭘로 쓰인 거냐면 요거 수식하는 걸로 쓰인 거예요. 이거 투부정사 형용사적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것 때문에 그래. 전치사 때문에. 전치사라서 뒤에 동사 오면 안 되거든. 그럼 이제 이거 시험 문제 교묘하게 뭐라고 할 거냐면 쓱 하고 hands 이런 식으로 쓸 거야. 동사 자리인 것처럼. 이거 동사 오면 안 되죠. 왜냐면 전치사라서 명사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로 해서 준동사로 수식하듯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거 출제될 수 있어요. 문법이 조금 지금 보니까 중이 아니라 상이네요. 이거 중요성 상으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문법 문제 출제도 유력합니다. 그래서 문법이랑 저기 어휘 이 두 개를 유념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So this reluctance to take sports journalism seriously produces the paradoxical outcome. 그래서 요거는 동사고 주어가 누구냐면 이 reluctance죠. To take sports journalism seriously는 그냥 앞에 있는 reluctance 수식하는 투부정사구고요. Sports newspaper writers are much read, but little admired. 이것도 마찬가지. 마치 앞에 명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관계사처럼 생겼죠? 뒤에 해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완벽한 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동격입니다. 그래서 이거 접속사예요. 자, 이거는 제가 정정할게요. 이거 우선순위 제가 중이라고 써놨는데요. 지금 해설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이건 중이 아니라 상입니다. 이거 무조건 문법으로 출제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법으로 출제됐을 때 파괴력을 갖는 놈 몇 개 좀 보여줄게요. B2 그 다음에 B5 그 다음에 B-4- 여기 세 개는 꼭 눈여겨보세요. 이 세 곳은 좀 빡세게 출제될 겁니다. 특히 만약에 저라면 시험 문제 낼 때 B5의 교묘하게 hands라고 해놓고 밑줄 겁나 길게 쳐놓고 틀린 거 어딨게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 싫으면 틀린 거 개수 몇 개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난도 어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꼭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문법 저 이해 안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있을까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 안 되시면. 천천히 보시고 질문해 보세요. 1분 드릴게요. 정리해 보세요. 앞에 저기 써 있듯이 old saying이에요. 이거 왜냐면 여기 전치사가 있잖아. 자, 오래된 속담과 함께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 속담이 뭐냐면 스포츠는 그냥 뉴스에서 장난감 부서야 라는 게 여전히 쉽게 건네진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시연아 혹시 이해 안 돼요? 아, 됐어요? 그러니까 저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전치사니까 명사 나오고 준동사 나와야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복잡하면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오세요. 다음. 자, 여기는 조금 중요한 분사 구문이니까 살짝만 더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사 구문이 쓰였는데 분사 구문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분사 구문에 의미상의 분사 구문에 의미상의 주어가 써 있죠? 그리고 이건 분사 구문이고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동사는 동사 여기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끊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절 부분, 여기는 분사구 부분. 그래서 이렇게 써야 하는 이유는 여기 주절의 주어와 분사구의 주절이 서로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꼭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혹시 모르니까 절로도 바꿔볼게요. So, 그래서 그들의 lucrative contracts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되죠. are the envy
of colleagues 해서 쭉 쓰시면 된다. 이렇게 썼던 게 이렇게 분사구로 축약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접속사 날리고 이거는 주어랑 다르니까 살리고 그 다음에 얘를 현재 분사 빙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분사구문 되겠습니다. 됐지? 자, 넘어갈게요. 자, 오늘 그럼 시간을 딱 정하자. 7시 반까지만 최대 하고 집에 가는 걸로.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7시 반까지만 합시다. 자, there is something deeply paradoxical about the professional status of sports journalism, especially in the medium of print. 인쇄신문 같은 데서 보면 스포츠 저널리즘은 뭔가 조금 역설적이야. 이제 스포츠 언론이라고 할게요. 스포츠 언론은 직업적 측면에서 매우 역설적이다. 그럼 뭘 하길래 역설적인지 한번 볼게요. 자, 왜 역설적이냐면 In discharging their usual responsibilities of description and commentary, reporters' accounts of sports events are eagerly consulted by sports fans. 자, discharging이 방출하다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의 평상시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라는 뜻이야. 근데 그게 이제 뭐 설명을 하고 코멘트를 붙이는 거, 논평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기자의 설명이 스포츠 행사, 스포츠 사건과 관련된 이제 기자의 설명이 이제 적극적으로 팬들에 의해서 찾아지겠지. 그러니까 뭐 어제 경기는 어땠냐는 등, 그리고 어제 감독의 전술은 뭐 어땠냐는 등 이런 걸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당연히 팬들은 막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죠. 그런 반면에 their broader journalistic role of covering sports in its many forms. 그리고 기자가 취재를 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잖아. 선수를 취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장에 들어가서 팬들의 응원하는 현장의 분위기를 찍어내는 브이로그 같은 취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경기를 본 다음에 칼럼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본인이 현장에 가서 중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포츠 기자 같은 경우는 저기 기자라는 틀 안에서 전달할 수 있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대요. 그러니까 다른 뭐 솔직히 뭐 정치부 기자나 이런 데보다는 더 다양할 거 아니야. 정치는 뭐 그냥 가서 정치인들 만나고 이런 거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스포츠 저널리스트는 the most visible. 그래서 가장 눈에 띈대요. 그리고 팬들이 그만큼 자주 찾으니까 그만큼 수요도 높겠죠. 그래서 이번 현상 분석만 보면은 스포츠 기자의 기사는 뭐라고 할까? 자주 찾아진다라고 할까? 스포츠 기자의 기사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보고 다른 부서 기자보다 더 눈에 띈다. 자, 현상 분석은 빨간색을 쓰지 않는 이유가 구체화해서 우리가 더 응축된 함축적인 의미에서 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면 The ruminations of the elite class of celebrity sports journalists.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셀럽이라고 써놨잖아. 그러니까 스포츠 기자들을 뭔가 마치 셀럽이라고 쓴 거야. 거기에 이제 엘리트 계층이라는 이러한 의미는 are much sought after by the major newspapers. 그래서 신문에 의해서 훨씬 더 그러니까 신문 회사들이 오히려 이거 더 부추기는 꼴인 거죠. 왜? 저게 돈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셀럽이라고 우리가 치켜 세워주면 그게 돈이 돼요. 그러니까 lucrative contracts가 되고 그만큼 다른 기자들도 그거를 선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 언론은 수익성이 좋아서 선망의 대상이 된다. Yet 그러나래. 그러면은 갑자기 4번에서 흐름 전환되죠. 그러나 sports journalists do not have a standing in their profession that corresponds to the size of their readerships or of their pay packets. 아까도 읽었듯이 걔네가 상업적인 규모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다지 직업 내에서 입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래요. 그렇게 입지가 단단하진 않답니다. 왜냐면 옛말에 따르면 마치 뭐처럼 느껴지니까 스포츠 신문은 그저 언론에서 그냥 장난감 부서에 불과하니까 여전히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기자들이 하는 일을 무시한대요. dismiss, 묵과하고 무시한답니다. 그러나 수익성과는 반대로 스포츠 언론은 옛날부터 언론의 이건 제가 좀 의역을 해볼게요. 변두리 부분으로 치부되어 직업상의 입지가 좋지 못하다. 그래서 this reluctance to take sports journalism seriously 이렇듯 스포츠 저널리즘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걸 꺼려하는 건 produces the paradoxical outcome. 그래서 이러한 역설적인 결과를 불러왔고 그 역설이라 함은 기자들은 많이 읽히기는 하는데 스포츠 기자는 근데 별로 선망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에 대한 아니, 스포츠 언론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두 가지의 역설을 만들어내요. 첫 번째, 수익성이 좋다. 그러니까 즉 수요는 높은데 뭔가 인정받는 것은 없다라는 이러한 역설적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게 정확히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비슷한 사례로는 그런 것 같아. 왜 그 유튜버나 BJ 같은 데서 노래 잘 부르는 애들 있잖아. 이제 그런 친구들 뭐 돈은 정말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 BJ랑 뭐 연예인에 뭐가 떠오르지가 않네. 그냥 그런 느낌이죠. 쉽게 그냥 아프리카 BJ랑 지금 공중파에서 놀고 있는 연예인이랑 비교하면 조금 급이 다르다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아프리카 BJ들 버는 돈 하면 막 돈 쓸어 담잖아. 그지? 좀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스포츠에 대한 애초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BJ도 시작부터 그렇게 옛날부터 별로 좋지 못한 변두리 부분을 치부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벌리겠지. 근데 인식 자체가 안 좋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 저는 이거 대한민국에서 딱 정확한 게
아프리카 BJ 문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죠.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되니? 네, 지울게요, 그러면. 스포츠 언론의 역설, 수익성이 좋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 자, 어법, 어휘.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14번까지 오면서 어법에다가 동그라미 친 지문이 별로 없다는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고난도 어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무게감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4번은 내용, 어휘, 문법, 3박자가 다 어우러지도록 공부를 빡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되셨으면 38쪽으로 오시면 돼요. 15번이네요. 이거 재밌는 질문이죠. 15번. 15번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 질문은요, 단어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단어보다는 그냥 내용만 아시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는 저는 대의 문제, 즉 중심 내용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특히 A1에 있는 undermine, 여러분들 오늘 애석하게 단어 시험을 보지는 못했지만 A1에 있는 undermine은요, 여러분들 고교 필수어휘예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치명타입니다. 수능 내신을 막론하고 undermine을 아냐 모르느냐가 저는 중위권을 가르는 가장 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어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화시키다, 약화시키다는 뜻으로서 부정적 단어, weaken, 특히 이제 compromise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중상위권 이상 도약하시려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compromise가 지연아 무슨 뜻이죠? 타협하다. 문제는요, 타협하다라고 알고만 계시면 안 돼요. 타협하다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어휘로 쓰인 거고요. 타협하다가 부정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compromise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come은 함께라는 거고 promise 약속하다잖아요. 서로가 내주기로 약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 시은이랑 협상을 한다면 예를 들어 시은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아이패드 예를 들어 타협해서 내가 갖기로 한다면 아니다. 이건 negotiate니까 사는 거니까 타협은 좀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시은이 지금까지 배운 단어 한 400단원 되려나? 400단원 싹 다 외워와. 시은이가 표정이 썼겠지. 그건 좀 하면 쌤 그러면 350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나는 400을 던졌을 때 너가 350 하면 오케이 대신 350 받아들일 테니까 커트라인은 나 5개로 무조건 고정할 거야. 그럼 제가 내줄 때 나도 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내준다는 뜻이야. 그럼 어때요? 서로가 원래 갖고 있던 이상적인 목표에서 깎일 수밖에 없지. 이게 컴프로마이즈야.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리소스를 깎아서 뭔가를 협상을 이뤄내면 그게 컴프로마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게 쓰이면 뭐냐면 위태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undermine이랑 유의어로 바꾸기 제격이고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교사라면 undermine 같은 단어들을 compromise랑 바꾸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compromise 별표 치세요. sabotage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몽어스 세대잖아요. sabotage 그거예요. sabotage 그거잖아. 방해 공작. 그죠?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A to discourage. discourage는 왜냐면 이거 왜 잡았냐면 discourage 뒤에 from 있지? 그래서 너네 중딩 때부터 유구하게 배우는 거 있잖아. keep A from B, stop A from B, prevent A from B 있잖아. 그거 내기 좋을 것 같아서 좀 잡았고요. 근데 keep, prevent 이런 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inhibit, frustrate, 특히 hamper. hamper 내가 기억이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hamper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학교가 있어. 2학년 중에 작년 아니면 올해인데 hamper는 방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hamper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A3에 반이어 contract 써있죠. contract는 무슨 뜻이냐면
자, 봐. compromise는 함께 약속하는 거고 contract는 뭐냐면 con은 함께 트랙트 끄는 거야. 그래서 원래 서로 이렇게 있잖아. 서로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끄는 거야. 어때?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하면 쪼그라들지. 컨트랙트 수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하다는 뜻이 되는 게 중간에 협상 과정으로 하나 모여서 하나가 된다 해서 컨트랙트가 계약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컨트랙트 수축하다, 줄어들다는 뜻이 있으니까 몰랐으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15번 어법 보겠습니다. 자, 이건 왜 가져왔냐면 one vivid example of how a market mindset can transfer and undermine an institution 하고 이게 동사예요. 알겠죠? 주어랑 동사 식별 잘하시라고 일부 좀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읽으면 못 알아들어요. 미국 애들 Israel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he tells the story of a daycare center in Israel that decided to find. 자, 이건 텔은 뭐냐면 그는 얘기해줘. The story of a daycare center in Israel that decided 주격이죠. 그래서 center가 선행사. 그리고 decided to find parents who arrived 이것도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insure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접속사. seems니까 이건 seem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 그래서 이거는 보어 자리니까 접속사. 이거 저기 부정대명사 원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은 컨트랙트죠. 계약. 자, 그리고 여기 reach는 타동사거든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왜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자, 문법은 여태까지 했던 가장 무난한 문법밖에 안 섞여 있죠. 이건 문법으로 출제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 문장도 없고요. 그냥 요거는 내용만 보겠습니다. 정리 다 되셨으면 41쪽으로 오세요. 뭐 질문 있어? 마인드셋은요, 사고방식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마켓 마인드셋 하면 그냥 시장주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시장주의. 그러니까 좀 뭔가 경제적인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장 생경한 예시가 어떻게 시장주의가 변화시키고 박살내는지야. 그러면 변화시키는 건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뭐야? undermine이 제일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이거 부정적 서술로 시작할 겁니다. 지현이 왜? 그냥 같이 보면서 하려고? 자, undermine an institution is given by Dan Ariely in his book Predictably Irrational. 자, 이건 필요 없고 이것만 보면 되죠. institution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옛날부터 유구하게 쭉 해오던 걸 다 institution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nstitution은요, 기관이란 뜻이 있겠죠. 사회 기관 할 때 그 기관이요. 그래서 뭐 학교, 은행, 병원 이런 거를 보통 social institution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선 기관하면 좀 말이 이상할 텐데 여기는 뭐냐면 관습이라고 하셔도 돼요. 오랫동안 해왔던 관습, 관행 그런 거를 보통 우리는 institution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옛날부터 쭉 그냥 해오던 거 알겠죠? 그래서 관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설서에도 관습이라 되어 있네요. 자, 시장주의가 인간의 관습을 해칠 수 있다.
자, 이제 그래놓고 사례를 얘기해요. He tells the story of a daycare center in Israel that decided to fine parents. fine은 동사로 쓰면 무슨 뜻? fine은 동사로 쓰면 벌금을 매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벌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대요. 애들을 데리러 오는 거에 지각을 하는 부모에게는 이제 벌금을 매기겠다라고 했대요. 왜요? 이제 더 이상 제발 그러지 지각을 막기 위해서 지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벌금을 물리기로 했대요. 자, 그럼 여기서 3번. 근데 in fact, the exact opposite happened. 문제는 정반대가 일어났다는 거죠. 지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즉, 이 벌금 부과가 뭐예요? 시장주의적.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야. 시장주의는 뭐냐면 사회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야. 이게 시장주의예요. 사회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벌금을 부과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억제가 안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지각행위가 늘었습니다. 자, 그럼 사회 문제 해결을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관습을 해칠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 서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사례를 분석해 볼게요. Before the imposition of fines,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parents felt guilty about arriving late. 그러니까 이 부분이 관습인 거야. 자, 얘 지금 관습이라고 했잖아. institution 관습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인간의 관습이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죄책감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죄책감을 발동시키면 지각하는 행위가 예를 들면 한 10번이었다 쳐. 근데 야 10번도 너무 많아. 지각을 하는 게 말이 돼? 자기 애 데리고 오는 건데 어떻게 그걸 늦지? 그러면 우리가 벌금을 부과해서 아예 지각을 빵으로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이제 이 죄책감이라는 걸 벌금으로 바꿨는데 문제는 이제 반대죠. 그러니까 지각이 오히려 10번이 아니라 20번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지금 이 지문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라는 게 바로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관습이에요. 알겠죠? 자, 4번을 분석을 하면 죄책감은 지각을 막는, 지각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인간의 관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각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지각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책감이라는 걸 통해서 지각을 어느 정도 좀 적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 아예 박멸 수준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5, 6, 7을 쭉 통해서 쭉 볼게요. 자, 죄책감은 인간의 관습이라는데 Once a fine was introduced, 그래서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을 때 It seems that in the mind, 사람들의 마음속에선 entire scenario was changed from a social contract to a market one. 사회적 계약에서 이제 시장주의적 계약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돈이 판단을 하는데 우선이 돼버린 거야. 죄책감이 아니라 이제 돈이 우선시 된 거야.
아씨, 어차피 늦었네. 5,000원 내고, 그냥 5,000원, 그, 보육센터가 5,000원 값으로 내 애 더 케어해주는 걸 생각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야. 죄책감이 돈으로 바뀌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ome parents thought it worth the price. 그러니까, 낼만하네. 5,000원 정도의 저 플러스 값으로 생각하니까, 값어치 있는 행위야.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지각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 돈 내고 말지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죄책감이 이제 벌금, 즉 시장주의로 넘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벌금을 낼만 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각이 늘기 시작한다. 지각이 는다라는 걸 우리가 함축적으로 이해해 볼까요? 지각이 는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인간의 관습이 파괴된 거죠.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요. 8번은 뭐냐면, 그래서 센터가 abandon, 벌금 물리는 걸 포기했거든요. 벌금 부과를 철회했어. 그러니까 시장주의를 철회했는데 문제는 지각률이 다시 유지됐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건 뭐야? 한 번 망가진 관습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제는 어떻게? 와, 이제 벌금도 없네? 아, 그냥 몰라.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안 가고 말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네한테 내신 대비할 때 숙제 안 해오면 한 페이지당 500원 하면 지연이 내? 숙제 해와 했는데 안 해오면 한 페이지에 500원 지연이 내요 안 내요? 어려운 문제죠. 근데 나 진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녔던 학원이 단어 하나 틀릴 때마다 500원 내라고 그랬거든? 내 친구 그냥 내고 말던데. 아, 오늘 3만 원 가져와서 괜찮아 이랬어. 너 단어 하나도 안 외웠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엄마한테 3만 원 받았어. 그러는 애가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기억나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시장주의로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습은 그것만큼 쉽지가 않으니까. 알겠죠? 차라리 제일 좋은 건 학생이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토요일에 개별 클리닉 때 하고 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이겠네요, 그러면. 그죠? 지연이 했어요? 문제풀이랑 워크북? 벌금 낼래요? 자, 자, 죄책감을 통해서 관습화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주제는 당연히 뭐겠어요? 지나친 시장주의는 인간의 관습을 해칠 수 있다. 저는 이거 무조건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시간 표지가 깔끔하게 끊기려는 거 지금 보니까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순서도 나올 수 있네요, 이거. In fact, before, once, 막 이런 식으로 essentially 끊기는 시간 표지가 좀 많아서 이건 순서로도 괜찮겠네요. 물론 나오면 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만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6번 질문 44쪽 드디어 마지막. 이제 하나 지워도 될까?
이거는 내용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문법도 어휘도 다 단조롭습니다. 자, 16번. 너네한테 경종을 울리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셀프 핸디캡. 핸디캡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핸디캡이야. 그 뭐 팔씨름 할 때 핸디캡으로 예를 들어 지연이랑 나랑 팔씨름 그냥 정방으로 하면 불리하니까 예를 들어 뭐 나 손가락 하나로 한다든가 이런 게 핸디캡이죠. 자, 갑자기 해보고 싶은데. 자, 어쨌든 다시 4쪽 볼게요. 자, 단어도 너무 무난해요. 그러니까 셀프 핸디캡은 자기가 자신을 불구로만, 그러니까 핸디캡이 불구란 뜻이야. 뭔가 장애가 있다는 뜻인데 자기 스스로를 불구로 만든다는 건데, 근데 그걸 문제는 자기를 그러니까 자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도적으로 불구로 만든다는 거니까 A1이 제일 중요합니다. A1 별표. 특히 purposefully, intentionally, deliberately, on purpose. 네 단어 다 중요해. 이거는 여기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지문에서 맨날 나와. 그래서 내 지문은 그냥, 내 단어는 그냥 다 외워두시고요. hard blow는 타격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심각한 타격이라고 해서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다 형용사 같은 애들 있지. severe, crushing, fatal. 얘네들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요. severe는 가혹한이라는 뜻이고, crushing은 뭉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fatal, 옴무파탈, 판무파탈 때 그 fatal이에요. 그래서 치명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각한이라는 hard blow랑 완벽하게 의미상 치환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형용사 특히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A3 보면은 creating a reason,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건 그러니까 변명을, 구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invent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invent, invention 같은 단어로 중심 내용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법도 너무 쉬워요. 자, 이 behavior that이니까 you know.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여기는 you know는 삽입절이야, 삽입. 이거 주 아니야. will harm. 이게 관계절의 동사고요. 이거 주격이에요. 알겠죠? 목적격 아니에요. 그래서 that will harm your chances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삽입절 조심하시고요. succeeding. You know that. know는 타동사, 목적어, 접속사. 또 나오네. say, 접속사. Say that you do study hard. 여기서 do는 뭐예요? 조동사죠? 그래서 여기는 동사 원형 나온 거고, do는 조동사로 쓰이면 정말이란 뜻이죠. 네가 진짜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얘기해보자 라는 거죠. Probably that you are just not good at maths. 여기서 that은 접속사죠. 그 다음에 which is a pretty hard blow to your self-esteem. 콤마하고 관계대명사네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그래서 선행사는 뭐예요? 너가 잘 못한다는 거. 이거 앞에 절 전체죠. 그리고 또 나왔네. 미는 타동사, 목적어, 접속사. 그 다음에 또 나왔네. 자, 문법 안 나와요.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는 그냥 강조할 문법 포인트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도 없고요. 47번으로 드디어 우리 16번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니까 마음은 개운하다, 그지? 지연이네 16번까지 했다 했지? 진도 따라잡았네. 시연이네도 한 이쯤 했을 거지, 그지? 해봐야 여기서 좀 더 했을 건데. 그지? 아마 제 추정컨대 최대 24까지는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진도 추이 보니까. 돌리지? 그럼 가자. 안 돌려? 자, 보자. 자, 우리가 자기불구화를 하면 너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의 성공의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거야. 슬프지 않아? 성공하기 싫어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자기의 성공 가능성을 차버린다는 거야. 근데 이거 오히려 저희 중상위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딱 해보고 이거 뭔가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실패할 이유를 만드는 거야. 그래야 내 자존감이 상처를 안 받으니까. 제일 가슴 아픈 거죠.
So you know that you won't do as well on this test if you go out the night before, but you do it anyway. 시험 전날에 범죄도시 보러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나 예전에 과외할 때 이런 집이 있었어. 아직도 기억나.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개봉할 때거든? 그 딸이었는데, 여자였는데, 걔는 시험 전날에 직전 대비하려고, 그럼 나 시험 전날에 올게라고 할까? 안 된대. 오지 말래. 왜? 아빠가 인피니티 워 봐야 된다고 예매했대. 아빠 나 내일 기말고사야. 시험 봐야 되는데 아빠가 됐어. 그냥 와. 신기하죠. 근데 아버지 교육 소신이 좀 멋있으셔. 좀 존경했을 때. 저런 아빠가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뭐 이건 지금 각설하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자기불구하는 의도적으로, 의도는 빨간색 써야죠.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해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성공 가능성을 왜 해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불구와의 원인, 이게 이 질문의 핵심이에요. 그죠? 화제가 이 질문에서는 대체 자기 불구를 왜 하는 거야? 바보 아니야? 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마다하고 포기해버리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시 보면 본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했다 치자고요. 침대에 가서 잤어. 충분히 잤어. 근데 시험 봤는데 예를 들면 한 40점 받았다 칠까? C면은 우리나라 시험 점수에서 한 4, 50점 정도 되겠죠. 시연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 책까지 다 풀고 다 했어. 근데 잤는데 푹 잤어. 시험 전날에. 컨디션도 최상이야. 근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예를 들어 수학이 6등급 나왔다 쳐. 어떨 것 같아? 공부하기 무서울 것 같지 않아? 좀 보통 그렇게 스크래치 된 상태로 나한테 정시 선행반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되게 속상한 건 뭐냐면 공부를 자기 수준에서 되게 열심히 한 거거든. 근데 누구나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 있을까요? 이거 없어요. 이거 진짜 일단 내가 8년 동안 일산 있으면서 단 한 명도 못 봤어. 이거는 확실한 거. 근데 이건 없고요. 난 제일 무난한 게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올라. 이건 너무 이건 너무 극적인데. 어쨌든 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직히 그래프 좀 더 리얼하게 그려서 이건 말이 안 돼. 예를 들어 내가 5등급에서 시작했다 쳐. 수학이. 5등급에서 3등급은 솔직히 어떻게 하면 돼? 혹시 5등급 맞아본 적 있어? 그러면 말이 좀 쉽겠네. 시현이 혹시 있어요? 5등급 맞아본 적 있어요? 그러면 저도 맞아본 적 있어요. 자, 우리 3일치네요. 자, 물리. 물리. 자, 괜찮아요. 전 수학 6등급도 맞은 적 있어요. 대진고에서. 자, 5등급은요, 그냥 어떤 거냐면, 그냥 공부 하루 전날에 한 거야. 5등급이 100분이가 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다 절반이거든요. 하루 전에 우악 하면 나오는 점수. 그러니까 4, 50점. 높으면 4, 50점, 낮으면 한 30점 정도 되겠죠. 그거는 하루만 공부했거나 아니면 피상적으로 대충 요약본만 보고 찍어서 운 좋게 나온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돼요. 자, 거기서 3등급 가는 건 솔직히 말하면 쉽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올라요. 그죠? 여기까지는 돼. 근데 문제는 3등급이 상위 23%잖아. 상위 23%면 어느 정도 가냐면, 운 좋으면 경기대, 뭐 수원대, 좀 운 나쁘면 이제 조금 여기서 떨어져 한 33%까지 떨어지면 강남대, 건양대, 막 이렇게 돼요. 만족을 하면 여기서 스탑하면 돼. 근데 만족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여기서 2등급을 가야 돼. 2등급 가면 이제 보통 한성대, 서경대, 광운대, 명지대, 그리고 2등급 초반 가면 국민대, 숭실대 정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이제 공부를 개빡세게 하잖아. 근데 안 올라. 그러다가 심지어 떨어지는 애도 있어. 근데 여기서 사실 떨어지는 많지 않고. 그래서 존버를 좀 하셔야 돼. 이러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거든. 근데 좀 이러다가 이제 2등급 상. 여기서부터 봐봐. 세그먼트가 겁나 세분하게 잘게 쪼개지지. 여기서는 크게 마치 한국사 같잖아. 앞에 백제에서부터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까지는 게 크게 가는데 갑자기 근현대사부터 잘게 쪼개지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세그먼트가 되게 잘게 쪼개져요. 왜냐면 2등급에서 2등급 상 올라가는 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지어 떨어져. 내가 정시하다 보면 떨어지는 애들이 생기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보통 나한테 와서 쌤, 저 조졌어요. 맨날 6월평가원, 9월평가원은 2등급 나왔거든요. 수능 때 3등급 떴어요. 제가 N수생 맡으면 다 이래. 공통점이야. 얘네 공통점이 뭔지 알아? 얘네가 점수가 79점, 78점인 경우가 많아, 수능 때. 시연아, 왜 그럴 것 같아? 6월평가원, 9월평가원 82, 83 이렇게 맞았어. 근데 왜 수능 때 이렇게 됐을까? 뭐 때문에? 뭐 때문일 것 같아? 아니, 듣기 틀려. 듣기 틀려. 아니면 막 20번 주장 문제, 정답이 97인데 막 그런 거 틀려. 왜 그런 줄 알아? 듣기를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듣기가 안 들리는데, 에이, 듣기보다 난 중요한 거 더 먼저 해야 돼. 라고 하니까 틀리는 거야. 너네 모의고사 10번을 봤는데 한 번을 틀렸잖아. 그럼 듣기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야, 한 번밖에 안 틀렸는데 듣기를 왜 해? 라고 깝치다가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얘네한테 듣기를 강조하잖아? 성적이 떨어져. 지금 실제 사례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다 내가 가르친 애들 사례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네가 성적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좋은 게 뭐냐면 성적이 유지돼. 그전엔 성적이 어쩔 땐 운 좋으면 82, 운 나쁘면 막 69, 74.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같은 애들 있잖아. 얘네가 대표적으로 뭐냐면 기본기가 박살난 거야. 그러니까 기본기를 챙겨줘야 돼. 그럼 기본기를 챙기다 보면 보통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평탄화되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요. 근데 문제는 영어랑 수학은 오르면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걸 다 존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왜? 이거를 버틸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럼 내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거든. 아니, 씨발, 공부를 했는데 왜 떨어지지? 어떻게 3등급에서 2등급 어떻게 올린 건데 왜 다시 3등급이지? 이렇게 되니까 재수생들 시야가 좁아진 거야. 그리고 고3 애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해요. 갑자기 막 안 풀던 갑자기 수능 특강을 가고 갑자기 푼다든가. 갑자기 막 사설 모의고사 옆에 친구들 막 푸니까 나도 하면서 막 이감 모의고사 간쓸게 이런 거 막 푼다든가.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얘는 재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불과를 빠지는 이유는 아까 저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4, 5, 6, 7, 8 쭉 얘기하면 최선을 다했음에도 성과가 저조하면 자존감에 큰 타격이 오죠. 근데 만약에 내가 셀프 핸디캡을 하면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B 바운드 투 부정사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니까 C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드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성은 말이 좀 이상한데 이유를 그냥 만듦이라 하자. 즉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든다는 게 자기 불구하죠. 그러면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죠.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참 패러독스라는 말이 이번 너네 시험범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셀프 핸디캡은 그래서 마치 뭔가 역설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성공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해치니까요. 그러므로 자기 불구하는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해치기 때문에 역설적이다. 근데 어쩔 수 없죠. 내 마음이 다치니까. 니네 반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요즘 고2는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니네 고3 때 꼭 옆에 둬야 되는 사람 한 명, 무조건 한 명. 그게 바로 뭐냐면 니네 이 자기불구화 못 시키는 사람 한 명 둬야 돼. 너네를 객관적으로 신랄하게 까발리는 사람 무조건 한 명은 데리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오늘 너네가 수학을 공부하지 않을 이유는 없고요. 오늘 영어를 공부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안 할 이유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왜? 수학 공부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어차피 사전 문제 도배되어 있는 수학 학원 숙제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안 할 이유를 찾아요. 아, 나 다음 주에 미술 수행평가 있지. 아, 나 기술 과정도 수행평가 있는데 갑자기 이런 본인들한테 중요도가 떨어지는 행위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거 해야 돼. 아, 나 이번에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수학에 집중하지 못했다니까? 라고 하니까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겁니다. 마음 아프지만.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곁에 객관적으로 본인들을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꼭 두셔야 돼요, 고3 때. 알겠죠? 아니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자기불구화의 역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성공을 포기하다. 자존감을 지키려고 포기하는 거네. 두 개로 키워드로 나뉘죠. 요약문제 출제 가능하고요. 이건 중심 내용이 출제 가능합니다. 내용만 아시면 돼요. 15번, 16번은요. 그냥 내용만 아시면 된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15, 16은 가장 쉬운 지문 중에 하나로 속하니 간단하게 내용만 파악하고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제일 깔끔합니다. 자, 질문 마지막으로 있을까요, 혹시? 아유, 토요일 이 늦은 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얼른 집에 가서 밥 드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워크북 다 해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